저는 항상 이제 추세 추종 매매를 강조하는 편입니다. 비트코인 차트를 이제 길게 보면은 추세가 지속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추세 추종이 굉장히 유리해요. 주식이나 코스피나 이런 차트를 봐도 이만큼 추세가 강렬하게 나오는 게 없거든요. 근데 실제로 주식시장에서 추세 추종을 이용해도 장기간 이용하면 무조건 수익이 난다고 합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은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추세 추종이라는 것과 반대되는 말이 결국 역추세 매매죠. 이 역추세 매매를 하는 방법은 사실 단순한 방법이 추세선을 그려놓거나 아니면 지지선을 그려놓고 떨어질 때 이 지지선이나 추세선 부근에서 사는 거죠. 이게 역추세 매매인데 사실 개인 투자자들 대부분이 이런 전략을 사용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략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밖에 없는 게 지지선에서 사거나 추세선에서 산다는 거는 결국은 고가에서 떨어지는 상황, 저가 매수 심리가 발동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런 트레이딩을 선호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거를 돌파할 때 여기서 공매도나 파는 전략을 쓰는 거거든요. 이 두 전략이 왜 다르냐? 두 전략이 저는 개인적으로 역추세 추세선이나 지지선의 역추세 매매는 장점이 없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제가 하는 뚫리면은 매도하는 전략은 기준 가격이 명확합니다. 추세선이 명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뚫리면 사겠다라는 건 명확해요. 내가 여기 뚫리면은 매도를 하고 다시 올라오면 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가지는 손실폭은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추세가 지속된다고 하면은 수익은 꽤 크게 가져갈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역추세 매매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역추세 매매를 분명히 해보신 분도 있겠지만 추세선을 두 번 가서 제가 두 번 그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떨어졌어요. 자, 여기면 역추세 매매니까 추세선을 사야 될 때입니다. 자, 이만큼 튀어나왔어요. 어떡할 건가요? 매도하실 건가요? 아니면 자, 두 번의 추세선을 그렸어요. 자, 여기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 사실 건가요? 아니면 더 지나고 난 여기서는 파실 건가요? 여러분이 추세선이나 지지선 매매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지선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지지를 한다고 해서 이 지지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 돌파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매수를 할 거예요? 이 앞에 내가 이 라인에서 살려고 계획을 했는데 이 라인을 안 오고 올라갔어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아깝죠. 지지선을 잘 걷는데 조금의 가격 때문에 이렇게 매수를 못했구나 생각해서 사실은 이 지지선이나 추세선 매매를 하는 사람들 대부분을 보면은 분할 매수를 시도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지선이나 추세선에 정확히 떨어지고 가는 적이 없고 조금 덜 가서 올라가던가 더 내려서 올라가던가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떨어질 때 분할 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올라도 어느 정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수익을 맛봤습니다. 그죠? 물론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면 손비가 별로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다음에 내가 여기 추세선을 그렸어요. 자, 여기서 똑같이 위에서부터 매수를 하겠죠. 분할 매수를 몇 번 했을 겁니다. 자, 이제 어디서 손절할 거예요? 이렇게 물량이 분할 매수 쌓이게 되면 손절을 하게 되면 손실폭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이 지지선이나 추세선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신뢰도는 있지만 언제 이 지지선을 돌파했을 때 어디에 팔겠다라는 기준선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항상 그 지지선에 일치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평행 채널을 놓고 그려보면은 차트의 흐름이 우리가 생각대로 이렇게만 가주면은 딱 추세선에서 팔고 이러면 돈을 벌겠죠.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어떤 경우는 조금 모자라게 갔다가 어떤 경우는 좀 많이 빠졌다가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추가 매수를 해서 성공한 적도 있고 이런 데는 매수를 못 들어가 실패한 적도 있는데 이런 경우를 반복하다 보면은 조금의 수익은 계속 나요. 근데 실제로 이탈했을 때 무슨 행동을 할 수 있냐? 아무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기준은 이 추세선밖에 없기 때문에 어디서 손절해야 될지에 대한 기준선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미 이런 추세선 매매를 했다고 하면은 분할 매수를 일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분할 매수가 쌓여있는 상황에서 손실폭이 커진 상황이며 손절하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추세선이나 지지선에 이탈했을 때 내가 어디까지 이탈을 해야 이게 이탈했다고 판단하는 기준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기준을 못 잡고 조금 더 여유있게 가져가면 추세가 나와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구간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 매매법이 안 좋은 거예요. 물론 이 매매법이 이렇게 해서 계속 추세권에서 반동한다면 이익이 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이익 자체가 시장에서 굉장히 독이 됩니다. 추세선이나 지선 같은 경우는 자, 상승 세기가 있어요. 이 상승 세기에서 지금 이 상승 세기가 의미하는 게 뭐가 있냐면 접점이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떨어져요. 그 다음에 헤드앤숄더 패턴 볼게요. 접점이 많이 나오고 떨어집니다. 실제로 지지와 저항선, 추세선은 결국 이 접점이 늘어날수록 떨어졌을 때 하락폭이 커집니다. 모든 패턴들이 그 부분을 증명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데서 수익을
수익을 맛을 보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이런 트레이딩을 계속 하게 되면 결국은 이 지지선이 받치고 있다 떨어졌을 때 추세가 나오게 되면 대량 손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트레이딩에서 나쁜 습관을 만들 뿐만 아니라 수익 구조에도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을 가져가요. 여기서 조금씩 수익이 난 게 한 번의 지선 돌파로 큰 손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추세 매매법이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이제 시나리오 예측 매매랑 대응 매매에 대해서 비교해드린 적이 있는데 시나리오 예측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추세선이나 지지선 매매처럼 시나리오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만약에 제가 이런 시나리오를 그렸단 말이에요. 시장은 이제 이렇게 갈 거야. 이게 확장형 패턴으로 자 이렇게 갈 거다. 이렇게 그렸어요. 그럼 자 여기서 매도를 했죠. 근데 여러분이 이거를 그렸을 때 내가 그린 추세선과 이 그림이 정확하게 일치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나요? 분명히 어느 정도 내가 그린 그림이랑 벗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릴 겁니다. 왜냐면 당연히 맞출 수가 없으니까. 그럼 벗어나는 게 어디까지 인정해 줄 거예요? 만약에 이만큼 떨어졌어요. 자 여기서 반등한다고 끝까지 믿을 건가요? 아니면 내 시나리오가 틀렸다고 생각할 건가요? 이 시나리오 예측 매매도 똑같이 추세선이랑 마찬가지로 내가 시나리오가 틀렸다, 이 추세선이 깨졌다고 생각하는 근거를 잡기가 매우 힘듭니다. 사실 이만큼 내가 예측을 했는데 이만큼 떨어진다고 해서 내 예측이 틀렸다고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손실폭이 커지죠. 그럼 이미 손절할 수 있는 구간이 지나칩니다. 그럼 선물에서는 청산을 당하게 되고 현물에서는 홀딩을 하게 되죠. 이게 대부분의 일반적인 매매예요. 올라가도 똑같습니다. 올라가서 자 여기서 팔았어요. 더 올라간단 말이에요. 또 삽니다. 여기서 이제 매도를 합니다. 매도를 해요. 아니면 여기서 매도를 해요. 이게 더 올라갔어요. 자 어떡할 거예요? 이 시나리오 예측이 여러분이 정확한 구간에 맞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변동폭은 인정을 해줄 겁니다. 어디까지 인정할 거냐? 그걸 인정하다 보면 이미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손실을 넘어서는 상황을 맞이해요. 그러면서 개인 투자들이 대부분 잃는 겁니다. 그래서 역추세 매매가 안 좋다는 거예요. 이 시장에서 제가 대응을 강조하고 추세를 강조하는 데는 제일 중요한 쟁점이 있어요.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가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어디쯤 지지하면 사겠다, 어디쯤 저항받으면 팔겠다 이런 게 아니라 정확한 가격을 책정해라는 거예요. 저도 항상 추세선을 그려놓고 정확한 가격을 책정을 해놓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그 가격 되면 내가 사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격이 만약에 똑같이 확장형 패턴을 그려놓고 나는 여기서 뚫리면 살겠다는 거예요. 뚫렸다가 똑같이 이렇게 갔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그럼 저는 손절할 수가 있죠. 왜냐? 내 추세선을 신뢰하니까 나는 이게 뚫렸을 때 추세가 하락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추세가 다시 올라온다고 하면 나는 여기 손절할 수가 있습니다. 제 기준은 이거니까. 그러니까 여기 손절하면 물론 손실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겠지만 작은 폭의 손실을 만들죠. 그럼 뚫렸을 때는 어떻게 해요? 뚫렸을 때는 큰 수익이 납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추세선이나 지지선이나 저항선이 뚫렸을 때 큰 흐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에서 뭐 다른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비트코인이나 뭐 알트코인도 마찬가지죠. 저항선 뚫렸을 때 큰 흐름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훨씬 유리하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주식에서도 지지선이나 추세선의 역추세 매매가 굉장히 불리해요. 이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개인 투자자들밖에 없어요. 이게 왜 유리하다고 생각하느냐? 아까의 부분도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많은 거래를 해야 되거든요. 투자를 해야 되니까 저 추세가 뚫리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예측하고 그 예측된 가격에 사는 게 또 많은 매매를 창출할 수가 있죠. 그건 그냥 트레이딩을 도박처럼 즐기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로 인해서 역추세 매매, 추세선 역추세 매매, 지지선의 매매는 굉장히 좋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